자, 다 들어왔나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원아 씨 지금 오셨군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원아 씨가 들어오셨고요. 다음에, 태양 씨, 라오이 씨. 가티나 씨가 아직 안 오셨네. 네. 태양 씨, 그레이스 씨. 자, 비디오가 준비됐어요. 안원아 씨. 안원아 씨, 반가워요. 네, 됐으니까. 안원아 씨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네, 친구들한테 인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교실은 못 들어와서 어, 친척집 갔다 오기 때문에 어, 네. 친척집, 아침에 돌봐준 사람 없다고 불렀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니요, 형님, 어, 어, 네. 형님 그렇군요. 좀 건강은 안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형님을 안홍래 씨가, 돌봐줬었군요. 네. 그래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아침에. 그렇군요. 형님이면 남편, 형의 아내. 맞습니다. 남편, 사촌 아주버님 부인. 아주버님. 사촌 아주버님. 네네. 그렇군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일이 많이 있네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우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체국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홍나 씨 지금 와가지고 정신 없겠지만 질문을 할게요. 질문. 안홍나 씨는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네, 이메일, 아니, 편지는 직접은 안 썼어요. 어, 편지. 어, 쓴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아니요. 오! 태국어로는 썼어요. 그럼 태국어로. 네, 태국어로 물론 썼죠. 썼죠. 네,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언제 음. 중 3학년? 중3 때. 네, 그렇군요. 다른 학교 친구, 약간 친구 몇 개, 친구 뵙기. 하러 그런 주제 있어요. 편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네, 태국 하이파이브. 네. 잘 알고 있죠, 그 하이파이브. 가능했어요. 다른 친구 뵙기. 네. 그래서 그래, 모르는 친구는 우리 약간 학번 비슷한 친구는 다른 학교 보내고 음, 음. 답장이 기다렸어요. 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펜팔이라고 있습니다. 펜팔. 네, 음, 펜팔이라는 얘기겠죠. 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안홍나 씨. 네네. 아, 중3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중3. 네. 우리 타티아나 씨는 작년에 썼대요. 포스트카드, 엽서. 예. 나오이 씨는 4년 전까지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으로, 어, 그러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잠깐만. 공유. 네,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한국에서는 소포록 안 하고 택배. 한국은 택배 서비스가 많이 있죠. 택배.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택배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택배. 어? 택배를 막 기다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택배를 소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택배죠. 이런 것들을 소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소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죠? 이거 소포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포장해서 주셔야 돼요. 박스는 저쪽에 있고, 이 정도 크기면 5호 박스면 될 것 같아요. 박스는 무료예요? 박스 값은 이따가 우편 요금 계산하실 때 같이 계산하셔야 돼요. 먼저 포장부터 하시고 박스에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일반으로 하시겠어요?
특급으로 하시겠어요? 일반으로요. 그럼 8,000원입니다. 얼마나 걸리죠? 이틀 정도 걸려요.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으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 전화번호 입력해 주세요. 네. 자, 이거는 택배를 보내는 과정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왜 오셨죠? 이거랑 똑같고요. 이거 소포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소포하고 비슷한 말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택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포장해서 주셔야 돼요. 이 포장이라는 말이 예쁘게 포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박스에 넣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박스 종이 상자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예. 종이 상자에 넣어 주셔야 돼요. 저쪽에 있고 이 정도 크기면 5호 박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체국에는 박스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스는 무료예요. 박스 값은 이따가 우편 요금 계산하실 때 같이 계산하셔야 돼요. 먼저 포장부터 하시고 박스에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일반으로 하시겠어요? 특급으로 하시겠어요? 특급이라는 게 빠른 우편입니다. 빠른 우편, 빨리 배달된다. 특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으로요. 그럼 8,000원입니다. 얼마나 걸리죠? 이틀 정도 걸려요.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으시겠어요? 모바일이라는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받으시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모바일. 모바일은 스마트폰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전화번호 입력해 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받아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배, 소포를 보낼 때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요즘은 택배 보낼 때 편의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편의점. 그런데 우체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요거를 자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습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포라는 것은 택배랑 비슷하다. 택배랑 비슷하다. 포장하다, 싸다 이런 뜻이고요. 박스, 종이 상자를 얘기합니다. 종이 상자보다는 박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특격, 특별한 등급. 여기서는 빨리 도착하는 빠른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바일은 이동할 수 있는 IT 기기라고 나와 있는데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죠? 이거 소포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포장해서 주셔야 돼요. 박스는 저쪽에 있고 이 정도 크기면 5호 박스면 될 것 같아요. 박스는 무료예요? 박스 값은 이따가 우편 요금 계산하실 때 같이 계산하셔야 돼요. 먼저 포장부터 하시고 박스에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일반으로 하시겠어요? 특급으로 하시겠어요? 일반으로요. 그럼 8,000원입니다. 얼마나 걸리죠? 이틀 정도 걸려요.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으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 전화번호 입력해 주세요.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죠? 이거 뭐예요? 비슷한 말은 택배고요. 서퍼? 네, 맞아요. 소포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포장해서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요? 한국어로? 박스. 네, 박스. 5호 박스. 박스는 저쪽에 있고 이 정도 크기면 5호 박스면 될 것 같아요. 박스는 무료예요.
박스 값은 이따가 우편 요금 계산하실 때 같이 계산하셔야 돼요. 먼저 포장. 포장부터 하시고 박스에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일반으로 하시겠어요? 빠른 서비스. 특급입니다. 특급으로 하시겠어요? 일반으로요. 그럼 8,000원입니다. 얼마나 걸리죠? 이틀 정도 걸려요. 이 영수증은 이거 모바일. 모바일로 받으시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받으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 전화번호 입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대화들이 있고요. 다음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을 접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면 아까 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등기. 일단 속도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걸려요? 요거부터 얘기했고요. 그럼 여기는 보통이 있고요. 보통. 그다음에 빠른. 아까 특급이라고 얘기했죠. 특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라는 것은 받은 사람 확인하는 거. 확실하게 받는 것을 등기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체국에 자주 가세요?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보통은 서류를 보내러 우체국에 갈 거예요. 우체국에 가면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또는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어려운 이 질문에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먼저 일반 우편이 있습니다. 보통이죠. 이것은 그냥 기본 우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싸고 가장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등기 우편입니다. 상대방이 받았는지 알 수 있고 조금 빠른 우편이죠. 세 번째는 빠른 등기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빨라요. 보통 다음날 상대방이 받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모바일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등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낼 때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보내고 싶으면 등기를 선택하면 좋죠. 등기. 그런데 빠른 등기를 선택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빠른 등기입니다. 빠른 등기.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게 어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숙제. 네. 임준 선생님한테 편지 보내기. 우리 그레이스 씨, 안옥나 씨, 가티나 타티아나 씨, 부산의 타티아나 씨는 그냥 우체국에 가서 대한민국 우체국에 가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이 씨는 일본 우체국에 가서 에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숙제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학생은 누구한테? 한 통. 이 통이라고 그래요. 한 통. 편지 한 통만 보내면 돼요. 누구한테? 임준 선생님한테. 네. 임준 선생님은 5통. 여러분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어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수업이 끝나면 우리 카카오톡에 여러분들 집 주소를 써주세요. 집 주소를 써주면 제가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써야 돼요. 손으로. 저는 한국어로 쓸게요. 한국어로 쓸 테니까 우리 그레이스 씨, 안옥나 씨는 한국어
또는 태국어 마음대로 쓰세요. 괜찮아요. 네. 나오이 씨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 뭐 같이 써도 돼요. 섞어서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타티아나 씨는 러시아어로 써도 되고요. 한국어로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쓰는 편지를 꼭 받고 싶습니다. 숙제예요, 숙제. 임준 씨의 숙제, 학생들의 숙제. 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편지 숙제인데 편지를 쓰고요. 편지를 쓰고 꼭 등기로 보내주세요.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할 때 프린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프린트. 근데 프린트 말고 손으로 글씨를 쓰다. 손으로 글씨를 쓴 편지를 뭐라고 얘기하면 손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손편지. 우리 안홍나 씨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썼던 그 편지, 손편지라고 얘기하죠. 손편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제가 편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뭔가 추억, 메모리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메모리. 그 다음에 낭만, 로맨틱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로맨틱.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감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감성. 이런 느낌, 이런 감성이 들어가 있다. 편지에는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자, 볼게요. 좀 길어요. 지영 씨, 어디 가요? 우체국에요. 편지 좀 보내려고요. 편지요? 와, 편지 보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나요? 저도 편지 보내는 사람은 저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도 있고. 아니,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쓰고 보통 SNS로 연락하잖아요. 저는 그 옛날 감성이 좋더라고요. 종이에 손글씨를 쓰고 반듯하게 접어서 봉투에 넣고. 생각해보니 너무 좋네요. 그 느낌. 케빈 씨도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하는군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요즘은 우표를 따로 사지 않으면 우표 붙일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계산하면 바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도장만 찍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꼭 손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보내봐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우표 있잖아요, 우표. 아, 일단 또 그려야 되는데. 우표. 아이고, 예. 예, 우표. 예? 우표가 있어요. 여기 우표야. 우표. 옛날에 우리 나오이 씨나 타티아나 씨는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표를 있으면은 우표를 이렇게 잠깐만. 우표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 우표 있잖아요. 우표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거 혹시 기억나요? 아, 기억하시는구나. 가티나 씨도. 다 아시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있어요. 끈적끈적 그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은 붙어요. 그죠? 아, 다 아시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우표를 붙였어요. 붙였는데 제가 우표를 사러 갔는데 우표를 안 주는 거야. 스티커를 줘요. 스티커.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그냥 딱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딱 떼가지고 스티커. 이렇게
약간 스티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그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 아쉽더라고요. 저는 우표가 꼭 필요했는데, 이거 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자, 봅시다. 지영 씨 어디 가요? 우체국에요. 편지 좀 보내려고요. 편지요? 와, 편지 보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나요? 저도 편지 보내는 사람은 저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only one, only one.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도 있고, 아니,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쓰고 보통 SNS로 연락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DM 같은 거 있고요. 페이스북 메시지 뭐 이런 것들 하죠. 카카오톡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그 옛날 감성, 옛날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느낌, 옛날 감성이 좋더라고요. 종이에 손으로 글씨를 써요. 손글씨. 손글씨를 쓰고 반듯하게 똑바로 똑바로 접어서 접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접는 거죠. 접다. 그래서 접다. 접다. 접어서 봉투에 넣고 생각해보니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 느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감성 예, 얘기하시죠. 옛날 느낌, 옛날 감성. 케빈 씨도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하는군요. 야, 아날로그 얘기를 좀 봅시다. 해보면 감성,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느낌. 야, 아날로그하고 반대 개념이 있어요. 디지털. 디지털 개념.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영어로도 여기 써볼게요. 아날로그, 그다음에 디지털. 디지털. 이렇게 있는데 디지털. 이거는 약간 옛날 방식이고요. 여기는 현대, 요즘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 감성을 얘기할 때 아날로그 감성, 디지털 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날로그 감성. 예를 들어서 손으로 글씨를 쓰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다. 타이핑을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디지털 감성이고 손글씨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감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이고. 예, 케빈 씨도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하는군요. 이 느낌을 잘 알고 같이 느끼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요즘은 우표를 따로 사지 않으면 우표 붙일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계산하면 바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도장만 찍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꼭 손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보내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숙제가 있으니까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따라 읽어봅시다. 마이크를 켜고. 지영 씨, 어디 가요? 지영 씨 어디 가요? 우체국에요. 편지 좀 보내려고요. 우체국에요. 우체국에요. 편지 편지 좀 보내려고요. 편지요? 와, 편지 보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나요? 편지요. 편지요? 와, 와, 편지 보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내요. 한국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많이 주고받나요? 주고받나요? 저도 편지 보내는 사람은 저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편지 보내는 사람은 처음 알고 한 말고는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게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도 있고, 아니,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쓰고, 보통 SNS로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를 왜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도 있고, 아니,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쓰고, 보통 SNS로 SNS로 연락하잖아요. 연락하잖아요. 저는 그 옛날 감성이 좋더라고요. 종이에 손글씨를 쓰고, 반듯하게 접어서 봉투에 넣고, 저는 저는 옛날의 옛날 감성이 이 좋더라고요. 고요. 우리 손글씨 종이에 손글씨를 쓰고, 이렇게 봉투에 넣고 이렇게 접수 보통 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좋네요. 그 느낌.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너무 좋네요. 그 느낌. 케빈 씨도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하는군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요즘은 우표를 따로 사지 않으면 우표 붙일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계산하면 바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도장만 찍기도 하고요. 케빈 씨도 혜민 씨도 아날로그로 감성 건강하는구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요즘은 우편을 따로 따로 하지 않으면 하지 우표 않으면 편 붙일 일은 거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계산하면 계산하면 바로 바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도장만 기도 꼭 하고요. 하고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꼭 손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보내봐야겠네요. 뭐그 그 정도는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저도 손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보내봐야겠네요. 보내야겠네요. 좋아요. 우리 안홍나 씨가 케빈 씨를 해주시고요. 가티아나 씨가 지영 씨를 해주시겠어요? 지영 씨 어디 가요? 저요? 가티나 씨? 네. 우체국이에요. 편지 좀 보내려고요. 편지요? 와, 편지 보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내요.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주고 받나요? 저도 편지 보내는 사람은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도 있고, 아니,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쓰고 보통 SNS로 연락하잖아요. 저는 그 옛날 감성이 좋더라고요. 종이에 손글씨를 쓰고 반듯하게 접어서 봉투에 넣고 생각해보니 너무 좋네요. 그 느낌. 케빈 씨도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하는군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요즘은 우표를 따로 사지 않으면 우표 붙일 일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계시나면 바로 스티커를 붙여 줬더라고요. 도장만 찍기도 하고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꼭 손반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보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뭐뭐 말고는 없어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only 이런 뜻이에요. only. 요거 자체가, 요거 전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밖에 안 나가요. 저는 집을 좋아해요. I love 집. 그죠? I love 집. 그래서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뭐냐면은
마트, 온리 마트. 왜냐면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마트에 가요. 온리 마트에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마트 말고는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트 말고는 나가지 않아요. 마트에, 마트에 가는 것 말고는 나가는 일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저는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요. 진짜 안 써요? only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말고는 돈을 안 써요. 이 무슨 뜻이야? 책을 살 때 말고는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요즘은 이제 손글씨죠. 손글씨. 손으로 쓰는 글씨. 저는 손글씨를 안 써요. 네, only, 어, 메모? 메모할 때. 메모. 네.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잘 보이나요? 이렇게 메모를 해요. 메모장에. 메모. 그래서 뭐라고 읽으면 메모 말고는 손글씨를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요. 저 말고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말고는 여기요. 저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only one, only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저 말고는 어,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누구를 만나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만 만나요. 남편만. 남편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남편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 임준 씨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책만 해요. 아침에 산책만 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산책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예. 자, 그래서 여기 누구야? 우리 나오이 씨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타티아나 씨 한번 해봅시다. 네. 지연 씨, 어디 가요? 우체국이요. 편지 좀 보내려고요. 편지요? 와, 편지 보내는 사람은 진짜 오랜만에 보내요.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만나요. 저도 편지 보낸 사람은 저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로 있고, 아니, 요즘은 이메일로 잘 안 쓰고, 보통 SNS로 연락하잖아요. 저는 그 옛날 감성이 좋더라고요. 종이에 손글씨를 쓰고 반듯하게 접어서 봉투에 넣고 생각해보니 너무 좋네요. 그 느낌. 기반 씨도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하는군요. 그런데 전 아쉽게도 요즘은
우표를 따로 사지 않으면 우표 부질 일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계산하면 바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도장만 찍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꼭 손편지를 써서 외국에서 보내봐야겠네요. 아, 좋아요. 우체국에서 보내봐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씨, 어디 가요? 우체국에요. 편지 좀 보내려고요. 편지요? 와, 편지 보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나요? 저도 편지 보내는 사람은 저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도 있고. 아니,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쓰고 보통 SNS로 연락하잖아요. 저는 그 옛날 감성이 좋더라고요. 종이에 손글씨를 쓰고 반듯하게 접어서 봉투에 넣고 생각해보니 너무 좋네요. 그 느낌. 케빈 씨도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하는군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요즘은 우표를 따로 사지 않으면 우표 붙일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계산하면 바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도장만 찍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꼭 손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보내봐야겠네요. 네. 자, 지영 씨 어디 가요? 우체국에요. 편지 좀 보내려고요. 편지요? 와, 편지 보내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한국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나요? 저도 편지 보내는 사람은 저 말고는, 저만 있어요, 저만. 저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요? 손편지? 좋아요. 손으로 쓰는 편지,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요? 없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요? 이메일도 있고. 아니,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쓰고 보통 SNS로 연락하잖아요. 저는 그 옛날 느낌, 뭐요? 감성? 감성, 좋아요. 감성이라고 하죠. 옛날 감성이 좋더라고요. 종이에 아, 손글씨.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손글씨를 쓰고 반듯하게 접어서 봉투에 넣고 생각해보니 너무 좋네요. 그 느낌. 케빈 씨도 어떤 거? 날, 아날로그. 아날로그. 옛날 감성이죠. 옛날 감성. 옛날 감성, 아날로그 감성에 공감하는군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요즘은 우표를 따로 사지 않으면 우표 붙일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서 계산하면 바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뭐요? 음, 그, 짠. 도장이죠, 도장. 도장, 네, 도장. 이렇게요. 도장만 찍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저도 꼭 손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보내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꼭 손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누구한테? 투 임준. 이 까만색.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임준. 임준. 임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요. 응용회화를 볼 텐데, 응용회화. 이거 보면 영어로 잠깐 볼게요. 이 길.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야. 이거 한국 사람도 잘 몰라요.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중에서 좀, 그, 대학생은 알아요, 대학생. 고등학생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이 길.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택배 때문에. 이 길이 뭐냐면, following day예요. following day. 다음 날이란 뜻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합니다. 이런 거. 그런 것들 다음 날. 그다음에 다음 날 이렇게 다음 날.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갑시다. 어서 오세요.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체국. 제가 그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제. 왜냐면 네,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제 빠른 등기로 서류를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수증 가지고 오셨어요? 영수증을 모바일로 받았어요. 이거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잠깐 핸드폰 주시겠어요? 저 빠른 등기면 이길 배송 아닌가요? 그럼 어제 도착했어야 했는데. 보통 빠른 등기로 보내면 다음날 도착하는데요. 가끔 다음 날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저께 몇 시쯤에 보내셨죠? 점심 먹고 1시? 2시? 그때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요? 영수증 확인해 볼게요. 3시 34분에 보내셨네요. 이 시간쯤 보내면 다음 날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종로구에 가 있고요. 오늘 내로 배송될 거라고 나오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길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고요. 제가 그제라고 했는데 그제랑 어제 봅시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레. 그 다음에 여기는 yesterday, 어제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제라고 하죠. 그런데 그제를 그저께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저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글피라는 표현도 있어요. one, two, three. 3일 후에. 하루 후에 내일. 이틀 후에 모레, 3일 후에 글피라고 얘기도 가끔 해요. 가끔.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today,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what, what 몰라요. 네,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제가 그제 그러니까 2일 전에 빠른 등기로 서류를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수증 가지고 오셨어요? 영수증 모바일로 받았죠? 스마트폰. 영수증을 모바일로 받았어요. 이거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잠깐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주시겠어요? 저 빠른 등기면 이길 배송 아닌가요? 다음날 배송. 다음날. 그럼 어제 도착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보죠. 그랬더니, 보통 빠른 등기로 보면 다음날, 그러니까 이 길이죠. 이 길 도착하는데요. 가끔 다음 날, 2일 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오전에 보내면 다음날, 근데 오후에 보내면 다음 날 이렇게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몇 시쯤에 보내셨죠? 여기 그저께라고 나오죠? 그저께. 똑같은 말이 뭐야? 그제. 그저께 몇 시쯤에 보내셨죠? 점심 먹고 1시? 2시? 그때쯤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 영수증 확인해 볼게요. 이거 뭐야?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확인해 볼게요. 3시 34분에 보내셨네요. 이 시간에 보내면 다음 날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뭐가 잘 가고 있어요?
뭐가 지금 제 택배였네. 택배, 서류가 서류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제 서류가 어디에 있나요?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지금 종로구에 가 있고요. 서류가 오늘 내로 배송될 거라고 나오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방금 얘기한 것들이에요. 다다음 날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다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의 다음 날. 이틀 후죠. 2일 후. 2일 후입니다. 선생님 2일 후면 모레 맞아요? 모레?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죠. 왜냐면 이 모레라는 말은 어떤 거다? 오늘부터 2일 후죠. 그죠? 오늘부터. 근데 다음 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7월 26일이 무슨 날이에요? 임준 선생님 생일. 임준 선생님 생일에 다음 날이에요. 7월 24일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임준 선생님 생일에 모레예요.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음 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에서 출발하면 모레 맞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날에서 출발하면 다음 날이라고 얘기하죠. 다다음 날. 근데 이 다다음 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이런 말은 한국에서 틀린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지만 사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2일 후를 말할 때 다다음 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데. 그런데 모레와 다다음 날은 뜻이 조금 다릅니다. 모레는 오늘을 기준으로 2일 후를 말하는 것이고, 다다음 날은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 어떤 날에서 2일 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런데 다다음 날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올바른 한국어는 다음 날 또는 담담 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음 날. 요거는 가끔 쓰는데 요거는 아무도 안 쓰죠. 아무도 안 쓰지만 이게 맞는 말이고 다다음 날은 틀린 말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말이죠. 자, 어저께 그저께도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해요. 어제 그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저께 그저께도 표준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하루 전을 어제 또는 어저께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이틀 전, 2일 전을 그저께 또는 그제라고 합니다. 3일 전은 그저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왠지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저께가 맞습니다. 그저께. 그저께 전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나타내는 표현을 알아볼까요? 미래 말들. 오늘을 기준으로 하루 뒤를 나타내는 말은 tomorrow, 내일이죠. 그 다음에 모레, 또 day after tomorrow. 그 다음에 3일 뒤에는 글피라고 합니다. 4일 뒤는 그글피. 잘 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글피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3일 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글피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오늘, 뭐 이렇게, today, 내일, 그 다음에 어제,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내일 다음 날은 뭐예요? 모레. 그런데 내일 모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에 어제 전날은 뭐예요? 그제. 그런데 어저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저께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이걸 배운 거예요. 임준 선생님한테. 모레 다음에는 글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배웠죠? 글피.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그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저께. 그저께.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다 배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여기까지 가끔 씁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enough, enough. 네. 그 정도로. 왜냐면 이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글피나 그저께는 잘 모르니까. 그럼 요거를 표현할 때는 뭐예요? 4일 후. 여기도 3일 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3일 전. 이런 식으로 아주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자, 엊그제라는 말이 있어요. 엊그제. 어제요, 그제예요? 어제와 그제를 합친 말이에요. 엊그제. 이런 말이 있는데 엊그제는 어제와 그제를 합친 뒤 짧게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죠? 엊그제. 그런데 그 뜻이 어제도 그제도 아닙니다. 어제, 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그냥 며칠 전이라는 뜻이에요. 며칠 전. 얼마 전. 엊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레이스 씨가 선생님 엊그제 동물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제 다녀왔어요? 그제 다녀왔어요? 아니 엊그제 다녀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 엊그제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한국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얼마 전에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한국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뭐야?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이 씨를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진짜로. 그죠? 네.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나오이 씨를 만난 게.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엊그제. 네, 그래서 엊그제는 얼마 전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숙제. 처음이에요. 숙제를 처음으로 내고 있습니다. 1번 수업이 끝나고 우리 오픈 채팅방에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선생님 비밀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주소를 알려주시고 만약에 다른 친구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개인도 괜찮아요. 개인 카카오톡 괜찮습니다. 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야 돼요. 편지 누구에게? 임준 씨에게. 임준 선생님에게. 예. 저도 여기에다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써야 된다. 네. 알겠죠? 네. 그 언제까지 써야 돼요? 언제까지? 아무 때나 쓰세요. 제가 맨날 물어볼게요.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썼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썼나요? 자, 봐봐요. 어, 썼어요. 안홍나 씨, 썼어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썼나요? 부드러운 느낌. 썼나요? 편지를 썼나요? 이런 느낌으로 물어볼게요. 아니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금요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